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고창군과 계약을 맺고도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옮겨 심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외국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동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면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만 사전 등록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구름이 많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계곡과 하천을 찾아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주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바위가 만들어낸 천연 미끄럼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도 마냥 신이 납니다. 더운데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막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시원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니까 좋고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좋아요. 짙어가는 녹음에 둘러싸인 계곡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른들도 잠시나마 동심으로 빠져듭니다. 물고기 잡기에 나선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습니다. 주말인데 더워서 가족들과 이렇게 계곡 왔는데 고산계곡 처음 왔는데 가족들과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나무 그늘 밑은 고기 파티가 한창입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과 함께 친구들과의 여름 추억도 무르익어갑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가 한층 더 맛있어진 것 같고요. 계곡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계곡과 하천은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노린 한 업체가 고창군과 수의 계약을 맺은 뒤에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농공단지에 있는 하천 조경 전문업체입니다. 지난해부터 고창군이 추진하는 100억 원대 규모의 갈곡천 정비 사업에 하천 경사면 보강제를 납품해왔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만큼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두 18억 원어치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납품한 물량인 90%의 제품들이 모두 외지 업체가 생산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른바 유령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건 못 봤어요. 한 번도요?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걸 뭐. 사업 안 하는 걸 안 왔다고 그러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만 보고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는 더 큽니다. 요즘 그 대다수가 농공단지 입주돼 있어도 쉽게 말하면 발이 보따리랑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이 이 업체의 실체와 함께 공무원들과의 연관성을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아파트 건설이나 도로 개설 같은 개발 공사 과정에서 수십 년생 나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옮겨 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인데요. 나무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밑둥은 양손을 다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우람합니다. 수령이 100년 가까이 된 이 나무는 조만간 잘려나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곳 재개발 예정 지역 안에 있는 나무는 모두 357그루입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모두 베어져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동네의 역사와 이렇게 같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폐기 처분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나무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차라리 새 조경수를 사다 심는 겁니다. 나무를 살리면 좋죠. 어디 공원이나 넘겨놓으면 좋은데 작은 나무는 비용 얼마 안 드는 큰 나무들은 엄청 들어요. 폐기될 나무를 옮겨 심은 뒤 필요한 곳에 분양하는 나무 은행 제도가 있지만 공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나무은행을 운영했던 완주군은 올해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초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돼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제 사후 관리라든가 2년째 확대하는 그런 예산이 계속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조경수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수십 년 세월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개발에 밀려 버려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들어 새만금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뚝 끊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마저 오르면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본 기업 도레이와 벨기에 기업 솔베이가 잇따라 새만금에 화학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는 새만금이 중국 시장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これは最適立地という考え方からこの拡大する PPS 樹脂の需要に応えるためにこの分散し새만금産業団地への新拠点の建設を進めてまいりました. 실제로 산업용 전기료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크게 저렴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 기업 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석유와 화학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외국 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외국 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유투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투자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지금 유투 신고한 기업들이 지금 18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전수 방문해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새만금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으로 외국 기업 유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는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행방을 찾기 어려워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경찰서에서 아동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한참 이른 시각인 새벽 6시. 실내복 차림의 남자아이가 경찰관을 따라서 파출소에 들어섭니다. 경찰관들은 어린이를 안심시킨 뒤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으로 2분 만에 부모를 찾아냅니다. 5살밖에 안 돼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등록해둔 지문 덕분입니다. 마침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서 평균 4, 5일 만에 부모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47분 만에 부모님 곁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는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면 실종되었을 때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찾는 시간도 단축되지만 사전 등록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사전 등록을 한 사람은 약 34%로 3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2012년 제도가 시행된 뒤 실종 어린이는 14.6% 감소했지만 부모들의 참여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태권도 진흥재단과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 대표 단체들이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중장기 발전 전략에는 무주 태권도원의 활용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여서 태권도원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도소매업은 1.2% 느는 데 그친 반면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이에 10배인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걀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AI로 크게 줄었던 산란개 마리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말 전북의 산란개는 모두 329만 마리로 석 달 만에 66만 마리, 25%가량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때보다도 6.3%가 늘었습니다.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주변에 적지 않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관련 도로공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군산시는 내년 12월 동백대교 개통 전까지 동백대교에서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연안도로 1.6km를 확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6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